X세대 파이어족이 알려주는 재테크, X재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30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올 봄에 공공기관에서 조기 은퇴한 지 6개월쯤 되는 파이어족입니다. 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차차 틈나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 연금 계좌 운용 현황을 바탕으로 사적 연금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 연금 연간 납입 한도부터 살펴보면 한도를 900만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종종 있으시던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고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세액 공제되는 900만원만 납입하면 되지 더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연금은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면 납입할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본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면 연금저축만 납입 시에는 600만원이고 퇴직연금 IRP와 합산 시에는 900만원입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므로 IRP로 세액공제 900만원을 모두 받는 것보다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납입 순서는 연금저축 첫 번째 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 IRP 계좌에 3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두 번째 계좌이자 비과세 계좌에 900만원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의 개인연금 계좌도 퇴직시 받은 퇴직금 IRP 계좌를 제외하면 연금저축 과세계좌와 비과세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 3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 시에는 연금저축계좌를 과세와 비과세 두 개로 나누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과세계좌와 비과세계좌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일 뿐이고 연금 개시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증권사를 방문하여 비과세재원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로만 운영 시에는 만 55세 이후 인출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연금저축의 현재 자산을 보시면 과세계좌의 1억 3,200만원은 당연히 과세재원이고 비과세계좌의 1억 4,500만원 중에도 원금 9천만원을 제외한 수익 5,500만원은 과세재원입니다. 따라서 과세재원은 총 1억 8,700만원이 되고 비과세재원은 9천만원이 됩니다. 매년 과세재원 인출 한도인 1,500만원에 더해 필요한 만큼의 비과세재원을 적절히 인출하면 5.5% 이하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계좌만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재원부터 인출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과세재원만 남아서 1,500만원 초과 인출 시 분리과세 16.5% 또는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1,500만원 초과분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과세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천만원대 정도의 인출은 종합과세에도 5.5% 저율과세와 별 차이가 없겠지만 만약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비과세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수익만 남겨놓으면 원금은 만 55세 이전이더라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묶일 염려도 없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적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언제든지 원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산 중 연간 인출 한도인 1,500만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금액은 연금저축 비과세계좌의 원금과 퇴직금 원금 두 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비과세계좌의 원금과 달리 퇴직금 원금은 10년 이상 나눠서 인출해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IRP로 수령했기 때문에 연금 개시 후 10년 이내 인출 시에는 소득세 30% 감면, 10년 이후에는 40% 감면, 20년 이후에는 무려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퇴직금은 가급적 나중에 찾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가 하나이면 무조건 퇴직금 원금부터 인출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금 인출 순서는 과세재원에서는 연금저축 과세계좌, 퇴직연금 IRP 순이고 비과세재원에서는 연금저축 비과세계좌, 퇴직금 IRP의 순으로 매년 과세재원 1,500만원은 무조건 인출하고 필요에 따라 비과세 재원을 추가로 인출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IRP는 매년 1만원이라도 인출해야 연금 수령 연차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한 푼도 인출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 연차가 올라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만 55세가 되면 연금 개시된 것으로 보니 일부러 매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 활용법은 이 정도로 끝내고 지금부터는 저의 연금계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의 개인 연금계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이며 연 9%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맥쿼리인프라로 연 7%의 배당 수익률이며 이 두 종목으로 월평균 300만원 정도의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장 직투 배당 등 200만원을 합산하면 월평균 50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입니다. 사실 원래 비중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종목은 아이쉐어즈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였습니다. 올해 연금계좌 이중과세 이슈로 인해 배당의 15%가 삭감됨에 따라 두 ETF를 미장 직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지지부진했던 슈드 대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상당 금액을 선진국 고배당주 ETF인 IDV에 투자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6개월여가 지난 현재 배당 수익을 제외하고 주가 수익률만 25%에 육박하니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배당 포함 시 30%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최근 1년간 토탈 리턴도 S&P 500이 17.7%이고 나스닥 100이 25.7%인데 반해 IDV가 무려 34.5%이니 포트폴리오를 떠나 수익률 측면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보여준 금상첨화와 같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S&P 500이고 네 번째는 IRP 안전자산 30% 때문에 담은 TDF2045입니다. TDF2045는 종목이 S&P 500 80%와 한국국채 20%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자산 30%를 TDF2045로만 채우면 위험자산 비율을 94%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올 4월 트럼프발 폭락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퇴직이 임박한 장년층 이상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스닥 100입니다. 다음은 IRP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정기예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예금을 가장 위험한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퇴직연금에 담은 이유는 3년 전 강원도지사발 레고 사태 때 저축은행의 3년 만기 예금금리가 6%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 4월 트럼프발 폭락 사태 때 적지 않은 위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낮지만 수익률만큼은 1, 2위를 다투는 미국 원자력 SMR과 글로벌 반도체 탑4가 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주는 주로 미장에서 직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직 후 6개월간 개인연금 합계 수익률은 10.7%이고 수익은 6,800만원입니다. 개인연금만으로 월 수익이 1,000만원 이상이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IRP의 메컬인프라와 정기예금이 합계 수익률을 살짝 낮춘 것 같지만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이 필요한 법입니다. 현재까지 수익률 측면에서 미장 직투가 가장 높고 다음이 연금저축, 마지막으로 IRP인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면서 서비스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미국 주식, 한국 리츠, 선진국 주식, 미국 회사채, 미국 국채, 금, 미국 리츠, 비트코인, 브라질 국채, 은,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